여러분들이 수업 들으려고 교실에 왔는데 여기 학생 한 명이 머리에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고 내가 내 손에 피 묻은 망치를 들고 있어. 안 봐도 어때? 아, 선생이 학생을, 너무 그런 경우는 아니겠지만 어떤 사람을 망치로 머리로 때렸구나 생각하잖아요. 봤어? 아니잖아. 근데 생각해내죠. 보지 않은 걸. 그게 추론이라고. 추리소설. 이런 것들. 늘 이야기하지만 저는 망치로 사람을 때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얘기하죠. 평화주의자라고. 이렇게. 벌레 하나 제대로 못 죽인다고. 오, 무서워. 이렇게. BTS의 노래는 어쩌고 저쩌고. 요즘 BTS 퍼미션 투 댄스. 너무 좋아서 맨날 출근할 때마다 듣는데 신나게. 이렇게. 거기에 뭐 춤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수화 동작이 들어간다며 뮤직비디오에. 그래서 많은 청각 장애인들이 그것을 보면서 뭐 희망을 갖고 나도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던데. 진짜 훌륭한 젊은이들인 것 같아요. 내용 일치처럼 문제 근거를 찾자. 됐어. 숨겨져 있는 이야기지만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내세요지만 사실 진정한 의미에서 숨겨진 이야기는 없다라고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이거 진짜 글에 없어서 생각하고 생각해서 이거의 전제가 이거구나.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였구나. 라고까지 가야 되는 문제는 대부분 3점 처리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거 문제가 추론하라는 문제인데 3점짜리다? 그건 진짜 추론해내는 거야. 추론해내라고 하는데 옆에 3점짜리였고 그냥 2점짜리 문제야? 그냥 그거 사실적 이해야. 답 쉽게 찾을 수 있어. 추론 문제라고 너무 거창하고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19세기 일부 인류학자들은 결혼이나 가족 등 문화의 일부에 주목해서 문화 현상을 이해하고자 했었다. 19세기의 일부 인류학자들은 무엇으로 일부에 주목해서 문화 전체를 설명하려고 했다. 그들은 문화가 야만, 미개, 문명 단계적으로 발전한다고 생각했다.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 보고 오히려 야만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완전히 이제 묻힌 이론이에요. 그러나 이 입장은 20세기 들면서 어느 문화도 부분만으로 총체를 파악할 수 없다라는 비판을 받았다. 문화를 이루는 인간 생활의 거의 모든 측면은 서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지문 이해 오른쪽 1번. 19세기 인류학자들은 문화 연구를 일부를 통해 전체를 설명하려고 했지만 부분만으로는 무엇을 총체를 파악하지 못한다라는 비판. 20세기 인류학자들은 이러한 사실, 서로 연관을 맺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서 문화 현상을 바라봤다. 어떤 민족이나 인간 집단을 연구할 때에는 역사, 지리, 자연환경, 사람의 체질적 특성, 가족제도, 경지체제, 인간 심성 등 모든 측면을 관련지어서 고찰해야 한다. 어느 한 집단의 문화를 알고 싶다. 모든 걸 다 봐야 한다. 총체적 관점. 두 번째 달라 오른쪽에 20세기 인류학자들이 문화를 연구한 방식, 인류 문화를 이루는 인간을 둘러싼 모든 것을 관련지어서 고찰한다. 무슨 관점? 총체적 관점. 나중에 그 접종 맞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지난주에 1차 화이자 맞았었는데 한 2, 3일 여기 아픈 건 사실이야. 근데 뭐 별거 없어. 이렇게. 그러니까 맞으세요 하면은 냉큼 가서 맞고 오시고요. 이렇게. 빨리 백신이 아니라 치료제가 나와야 할 텐데. 저 치료제 개발하는 회사에 크게 투자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거의 20% 이상 손실을 보고 있지만 바이오는 한 방이라고. 심란해서 잠도 안 와. 그렇다고요. 혹시 그 회사에서 치료제 개발했다고 성공되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줄게. 이렇게.
내 덕에 니들 치료제 혜택을 볼 수 있는 거라고. 아, 슬프다. 그래서 치료제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오스트레일리아의 여요론트 부족의 이야기는 총체적 관점에서 인간의 문화를 이해해야 하는 이유를 잘 보여준다. 예시겠죠. 20세기 초까지 수렵과 채집 생활을 하던 여요론트 부족 사회에서 돌도끼는 성인 남성만 소유할 수 있었어. 성인 남성만. 성인 여성은 못 가져. 어린 남성 못 가져. 돌도끼의 제작과 소유는 남녀의 역할 구분, 그렇죠. 위계 질서 유지, 부족 경제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런 돌도끼도 못 쏘는 게 어디 어른이 하는 말에 말대꾸야. 이런 얘기 있었을 거예요, 분명. 그런데 백인 신부들이 큰일 났네. 여성과 아이들에게 선교를 위해서 선물한 쇠도끼. 더 좋아? 여자애들이랑 성인 여성들이 쇠도끼, 성인 남성만 들고 다니던 돌도끼보다 더 좋은 거 들고 다녀. 그럼 걔네들 권위가 무너지겠지. 어느 정도로? 성 역할, 연령에 따른 위계와 권위, 부족 간의 교역에 혼란을 초래했다. 이 정도면은 뭐예요? 엄청난 문화 해체를 겪게 되었습니다. 쇠도끼 하나로. 세 번째 달라. 쇠도끼의 유입으로 무엇을 겪게 되었습니다? 문화 해체를 겪게 되었다. 여요론트 부족의 사례가 주는 이거 또 지문 읽어야지. 쇠도끼로 인해 여요론트 부족 사회의 문화 해체 현상은 도끼 하나로 문화 전체가 해체되는 건 인간 생활의 모든 측면이 밀접하게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문화의 발전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19세기 아저씨들 입장에선 쇠도끼의 유입은 미개 사회에 유입된 문명 사회의 도구고, 문화 해체는 미개 사회가 해체되는 건 문명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중간 과정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다. 뒤에 문제 먼저 보러 갈게요. 19세기 사람들은 이 문화 해체를 다음 단계로 건너가는 중간 단계야 라는 정도로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91페이지 기억에 들어갈 내용 다음 문명 단계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 정도였을 것이다. 답은 몇 번? 2번. 질서 유지가 아니라 더 나은 사회로 발전한다고. 그 사람들은 원시 미개 문명으로 단계별로 발전한다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질서 유지보다는 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한 과도기, 요 정도 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넘어올게요. 총체적 관점은 인간 사회의 다양한 문화 현상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 총체적 관점은 사회나 문화에 대해 어떻게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보는 거죠. 객관적이고 깊이 있는 통찰을 가능하게 했다. 이런 문제가 있다. 문제의 원인은 이거겠지가 아니라 문제의 원인은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관점을 쓰는 거지. 인간이 처한 여러 가지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는 보다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괜찮죠? 마지막 5번째 달라. 총체적 관점의 의의, 사회나 문화에 대한 통찰을 준다. 문제에 대한 바람직한 해결책의 모색을 가능하게 합니다. 라고요. 91페이지 오른쪽 밑에 윗글의 내용을 미루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미루어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해서 이 문제는 확실히 추론 문제인데 그냥 OX 문제예요. 백인 신부들은 쇠도끼 하나 떨렁 던져주면 문화 전체가 변화가 생길 것이다. 예상했을까? 못했겠지. 돌도끼는 여요론트 부족의 문화, 사회, 경제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했다. 그 사회 전체를 유지하는 데 중요했던 거다. 그렇죠? 문화 해체는 남성 중심의 사회 질서가 전복되어서, 남성 중심의 사회 질서가 전복되어서 문화가 해체했다야? 아니요. 문화 해체의 과정 중에, 문화 해체의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지. 그러니까 3번 틀린 거죠.
오히려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이거는 이거의 큰 요인이 되었다라면서 인과관계를 물어보는 거지. 이거는 사실 추론 문제 아니에요. 이렇게. 문화를 이루는 요소들이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인식은 언제 20세기에 등장해서 그 이전 19세기 사람들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켰다. 맞고. 문화의 단계적 발전을 옹호하는 관점, 19세기 관점으로는 문화 현상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렇지. 그래서 틀린 건 3번. 다음 페이지. 92쪽 이유, 근거, 결론을 추론을 해라 라는 건 정말 간단한 단어로 쓰면 인과관계 파악해라. 원인과 결과 파악해라. 가정과 결과 파악을 해라. 전제와 그 결과를 파악해내라 이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원인을 물어볼 수도 있고 결과를 물어볼 수도 있고 내키는 대로 문제 내겠지. 괜찮아. 우리는 다 맞추면 되니까. 이렇게 생긴 페이지는 계속 읽어 놓으시면 되고요. 93페이지 확인할게요. 혹시 어머님이 전업주부이신 분 계세요? 있다고 칩시다. 어머님은 경제활동 하시는 건가? 하시는 거. 그럼 얼마? 얼마치 일을 하시나? 월급으로 따지면? 계산할 수는 있겠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저기 도우미 이모들 이렇게 불러서 여기 일 좀 청소 좀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엄마 일당을 그런 걸로 따지려면 따질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 돈이 오가나? 아니죠. 그렇게 되는 것들. 그 다음에 시골에 살고 있는 할머니. 그냥 논 한마직이 있어. 텃밭 하나 있고. 할머니가 또 고기도 잘 안 드셔. 뭐 물건 같은 것도 한 번 사면 뭐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바가지 하나 사도 한 12년째 쓰고 계시고 그래. 이런 식으로. 할머니는 분명히 생산활동 하죠. 얼마나치 생산활동했어? 할머니 연봉으로 따지면 얼마야? 계산할 수 있겠지. 하려면. 그쵸? 근데 그게 여기에 나오는 국내 총생산과 국민 총생산 여기에는 안 들어가. 그게 일부의 생산량은 포함하지 못한다라는 한계가 있다. 이 일부의 생산량이 전업주부 엄마들이 일하신 거. 아까 혼자 지어서 혼자 농사 짓고 혼자서 그거 다 먹어서 해결하는 할머니.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거나 돈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재화나 용역은 제외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다.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거나 돈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재화. 아까 이야기한 할머니 얘기. 돈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재화나 서비스 용역. 이거 전업주부 어머니. 이 얘기. 개발도상국의 영세한 자금농이나 주부의 가사노동이 그 사례에 해당된다. 개발도상국의 영세한 자금농은 자기가 생산해서 그냥 자기가 먹고 시장에 팔지 않아서 총 생산량에 포함이 안 돼. 왜? 돈으로 계산된 적이 없거든. 주부의 가사노동은 시장 밖에서 생산되는 게 아니고 시장 밖에서 생산되는 거고 여기에서의 이야기하는 이 시장은 돈 거래가 있는 그거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돈으로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내 총생산, 국민 총생산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기억 나와 있는 이 문장.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거나 돈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것들은 제외될 수밖에 없다. 왜? 얼마인지 모르니까. 얼마인지 모르니까. 얼마인지 왜 몰라? 시장에 나오지 않았으니까. 괜찮나요? 그러니까 엄마가 일한 가치는 계산되지 않았으니까. 2번의 답은 2번. 생산물의 가치는 시장 가격으로만 계산되는데 영세한 자금농이나 어머니의 가사노동은 가격으로 계산이 되지 않아서 제외된다. 이거겠죠. 됐고 94페이지 쭉쭉쭉 됐습니다. 다음 지문 3번 하나 볼게요. 도덕적 선택의 순간에 직면했을 때 상대방에게 개인적 선호를 드러내는 행동이 과연 도덕적으로 정당할까? 개인적 선호를 드러내는 행동은 도덕적으로 정당합니까?
이에 대한 질문의 답이 글 전체의 주제겠네요. 철수는 경찰이에요. 근무 중 본부로부터 연락받았지. 혐의자 하나가 일본으로 도망간다. 체포해라. 잠복 끝에 체포했더니 큰일 났네. 친형이네. 고민 끝에 형을 놓아주고 본부에는 혐의자를 놓쳤다고 보고했다. 아, 난 나라면 놓아줄 건데? 친형인데? 근데 친형이 평소부터 저기 어릴 때부터 완전 개망나니 어릴 때부터 나 때리고 엄마 때리고 그랬으면은 잡겠지. 잡아서 옳다구나 하고서 내가 내 손으로 너의 죄를 응징하는구나 잘됐다라고 해가지고 진짜 이를 억물고 잡아오겠지.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보통 친형 놔줄 것 같은데? 무슨 얘기하는 거냐? 여기에 이 철수는 개인적 선호를 드러낸 거지. 그러면 개인적 선호를 드러낸 철수는 도덕적으로 정당해요? 정당하지 않아요. 왜? 개인적 선호 좀 드러내면 안 돼? 가족인데? 형이 먼저 그냥 죄를 저질렀으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쵸. 그것도 나쁜 얘기는 아닌데 여기에서의 문제는 개인적 선호를 드러냈냐 안 냈냐 이 차원에서 생각해야 돼. 철수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않아. 왜? 형이라서 놔줬어? 형 아니었으면 잡았을 거잖아. 왜 네 맘대로 잡고 놔주고 그래? 이거죠. 너의 행동에 개인적 선호를 드러냈기 때문에 철수를 정당하지 않고 비난할 수 있다는 거지. 그렇죠? 철수가 난데 도망가려는 범죄자가 막 마동석 이런 아저씨야. 그럼 놔줘야지. 이렇게 가세요 해야지. 어떻게 할 거야? 아무리 경찰이라도. 한 손에 쇠파이프, 한 손에 망치 들고 있고 덩치가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냥 가세요 해야지. 그거는 도덕적 선호를 드러낸 거는 아니야. 철수의 행동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을까? 형인 걸 알고 놓아주었으니까 개인적 선호를 표현한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거꾸로 얘기할까요? 형이 아니었다면 개인적 선호를 표현하지 않고 잡았을 것이다. 따라서 철수는 모든 사람의 복지와 행동을 동일하게 간주해야 하는 공평성의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추론 과정에서의 생략되어 있는 것은 뭐예요? 형이 이거 알고 놓아줬다? 형 아니었으면 잡았겠지. 예제 3번의 답은? 그렇죠. 2번. 체포한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그를 놓아주지 않았을 것이다. 다른 말로 체포한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철수는 개인적 선호를 드러내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답은 2번. 95페이지 쭉쭉쭉 됐고요. 자, 그러면 생각합시다. 95페이지. 방금 읽은 글쓴이의 관점은 뭐예요? 개인적 선호 드러내지 말아지. 개인적 선호를 드러내는 건 공평하지 않다. 그런 얘기 찾으면 돼요. 적절한 거 찾는 거니까요. 3번. 개인적 선호를 드러내는 건 정당하지 않다. 그렇지. 됐을까? 지금 내가 여기에다 뭐라고 쓰려고 했었냐면 개인적 선호를 드러내지 마라. 개인적 선호를 드러내는 건 정당한 것이 아니다. 철수, 잘못 이렇게 쓰려고 했거든요. 이렇게 써놓고 정말 딱 같은 거 맞는 거 찾으면 3번 몇 개였지. 그렇죠? 그래서 답은 3번. 다음 96페이지 훈련 문제. 오케이. 우리 요거 딱 5분만 쉬었다가 할게요. 연민에 관한 겁니다. 너무 자연스럽지 않았냐? 현대인들은 타인의 고통을 주로 뉴스나 영화 등의 매체를 통해 경험합니다. 주변에 환자들이 있어요? 없잖아. 응? 타인의 고통을 직접 대면하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 그러한 간접 경험에서 연민을 갖기는 쉽지가 않다. 더구나 현대사회는 사적 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주문한다. 내가 그런 일을 당하건 말건 신경 쓰지 마. 이러한 존중의 문화는 알았어. 타인의 고통에 대한 지나친 무관심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인지 현대사회에는 소박한 연민조차 느끼지 못하는 불감증 환자들의 안락하지만 황량한 요양소가 되고 있는 것 같다.
간접 경험으로부터 연민을 갖기 쉽지 않고 사적 영역 침범하지 말라라는 소리를 자주 듣다 보니까 그냥 소박한 연민조차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현대 사회에서의 현대인들은 연민의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 연민에 대한 정의는 그럼 도대체 연민이 뭐예요? 시대, 문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다수의 학자에 따르면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 타인의 고통이 그 자신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우연히 닥친 비극이어야 한다. 미친 듯이 신호 위반하고 과속하다가 사고 나가지고 불구가 된 사람이랑 내가 신호받고 파란색 횡단보도 건너가고 있는데 음주운전차에 치여서 불행한 일을 겪은 사람이랑 누구한테 불쌍하다고 느껴? 두 번째잖아요. 그 사람은 잘못한 것도 없고 우연히 닥친 비극이었으니까. 두 번째, 그 비극이 언제든 나를 엄습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나도 그렇게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서 죽을 수 있어. 가능성은 낮겠지만 그 생각을 해야 연민이 생긴대. 이러한 조건을 볼 때 현대사회에서 연민의 감정이 무뎌질 가능성이 높다. 조건이 있지만 이 조건을 둘 다 충족하기 쉽지 않거든. 현대인들은 타인의 고통을 대부분 그 사람의 잘못된 행위에서 비롯된 필연적 결과로 보고 나는 그런 걸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나는 차에 안 쳐.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병에 안 걸려. 이렇게 생각해. 2번, 연민이 생길 수 있는 두 가지 조건. 타인의 고통이 우연히 생긴 비극일 것. 그 비극이 언제든 나에게도 올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하지만, 옆에다가 하나 더 쓸게요. 하지만 쉽지 않아. 이 조건을 충족시키기 쉽지 않아. 그러나 현대에서도 연민에 생길 수 있고 연민의 가치 또한 커질 수 있다. 이유 세 가지. 연민이 생길 수 있고 연민의 가치가 커질 수 있는 이유 세 가지. 첫째, 현대 사회에는 옛날보다 안전한 것 같지만 사실은 위험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어. 조선시대 사람들이 원자력 발전소가 터져가지고 내가 피폭돼서 죽을 수 있다고 걱정했을까? 안 하지. 둘째, 행복과 불행이 과거보다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더욱 의존하고 있다. 친밀성은 줄었지만 사회 경제적 관계가 촘촘했기 때문이다. 옛날에는 어떻게? 내 옆집에 살던 만드기가 죽으면은 내가 짓는 농사에 지장이 있을 수 있어. 왜? 내가 걔네 농사 도와주고 걔도 우리 농사 도와주고 그랬으니까 옆 동네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되거든. 근데 옆 동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부산에 사는 사람이 하나 죽었는데 내 일생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왜? 내 거래처 사장님이야. 나머지 직원들이 나랑 거래하는 거 반대했는데 그냥 그 사장님하고 친해서 거래하고 있었던 거거든. 사장님 돌아가시면 나 완전 일 끊길 수도 있어. 그런 관계로 촘촘해질 수 있다는 거지. 셋째,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며 이전에 몰랐던 불행을 의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조선시대는 옆에 마을에, 옆에 마을에, 한 50리 떨어진 마을에 역병이 돌아도 모를 수 있어. 그 역병이 내 마을까지 건지지 않으면. 근데 지금은 어떻게? 지구 반대편에 무슨 병이 돌아요, 지진이 났어요. 바로 알 수 있거든. 간접 경험에서 연민을 갖기는 어렵다 쳐도 고통을 대면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연민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연민은 꼭 필요해. 이러한 정황에서 볼 때 연민은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그만큼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세 번째 단락, 연민의 가치가 높아져야 합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 1, 2, 3번. 그러면 진정한 연민이라는 거는 뭐냐? 이러면 뭐 예를 들어서 북극곰이 뭐 생태계를 잃어가고 있어요. 아프리카 이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해가지고 전화기 들어서 ARS 번호 눌러서 뭐 5,000원, 10,000원 기부하면 끝. 나는 연민을 실현했어. 그건가? 그거는 아니래요. 진정한 연민은 뭐다? 연대까지 나아가는 거다. 연대는 고통의 원인을 없애기 위해 함께 행동하는 거다. 연대는 멀리하면서 감정적 연민만 외치는 사람들은 은연중에 자신과 고통받는 사람들이 뒤섞이지 않게 그 두 집단을 분할하는 벽을 쌓는다. 나는 저 사람들을 연민한다. 그래서 돈도 보내주고 기부도 하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이렇게 쟤네랑 나랑은 달라 라고 생각하고 있대.
이 벽은 자신의 불행을 막으려는 방화벽이면서 그 사람들이 내 세계로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하는 성벽이다. 입구 없는 성엔 출구도 없듯이 이들은 성 밖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안전지대인 성 안에서 가진 것의 일부를 성벽 너머로 던져주며 자족하는 동정도 가치는 있어. 하지만 진정한 영민은 연대하는 것이다. 감성적 연민은 벽을 쌓고 동정하는 거지만 진정한 연민은 벽을 무너뜨리고 연대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원서 쓰면서 학교 갈 수 있을 때 연대 갈지 고대 갈지 하면 고민되면 그냥 연대 가세요. 가까워 여기서. 고대는 멀어요. 그냥 그런 이유예요. 연대 붙으면 1년 동안에는 저기 송도 기숙사에 있어야 되잖아요. 더 가깝지. 왜? 거기 금요일 한 5시, 6시 되면은 각 지역으로 흩어지는 버스 빠글빠글한데 그 버스 예약하기가 쉽지 않다던데. 그냥 니네들은 그냥 걸어 슬금슬금 걸어서 지하철 타도 올 수 있잖아. 갈 수 있을까요? 가? 왜 못 가? 가면 되지. 니들이 나 고2 때보다 공부 더 잘해? 거짓말 아니에요? 저 내신 15등급 시절에 나 최종 내신이 8등급이었어. 외국어 아니요. 일반고였는데요. 15등급에 8등급이었어요. 나 기억해. 대신 수능 잘 봤어. 왠지 모르게 그 시험이 체질에 맞더라고. 학력고사였으면 저 대학 못 갔을 거예요. 이렇게. 그냥 농담이에요. 저 수능 문제 엄청 많이 풀었어요. 이렇게. 고2 올라와서는 수학은 아니고 국어, 영어, 탐구 우리는 언어, 수리 1, 수리 2, 외국어 이랬거든. 이름이 언어, 수학, 수리 2에 사회탐구, 과학탐구 다 있었어. 나 문과인데 수능 시험에 기억한다니까 그 외행성의 이 공전 주기가 문제였었어. 나 이과 문과인데. 그랬었는데 언어하고 지금으로 따지면 언어하고 외국어 있죠. 한 달에 한 권 이상씩 문제집 풀었어요. 두께가 뭐든 상관없이. 그리고 두 번째 건 풀 때 첫 번째 거 복습하고 두 번째 거 시작하고 세 번째 거 풀 때 앞에 두 권 복습하고 풀고 이렇게 했었고 수학은 점수가 너무 안 나와서 그냥 문제집 정석이랑 그 당시에 지금 블랙라벨 말고 블랙라벨이라는 문제집이 따로 있었었거든 그때 그냥 외웠어 수학은 그러니까 한 반 조금 넘게 맞더라고 이렇게 좀 나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나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공부의 이해는 다음 단계야. 그리고 그때 이미 생각했었던 것 같아. 내가 대학 가는데 나 이해해서 대학 갈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고 난 스스로 생각했어. 대신에 외우는 거 무식하게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는 있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 외우는 건. 그래서 이해 안 되면 전 그냥 외웠어요. 이렇게 수학 외워서 난 풀었어. 이렇게. 그러니까 풀 수 있는 거 반대더라고. 어쩜 찍은 거 하나도 안 맞냐 수리는. 이렇게.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시간 절대 모자라지 않았어. 외국어든 국어든. 이렇게. 그래서 자꾸 나한테 맞는 걸 찾을 필요는 있어요. 이렇게. 그냥 그렇다고요. 그래서 거짓말이 아니라 니들 다 5등급, 지금 9등급이니까 5등급 이상은 되잖아. 그럼 나보다 잘하는 거야. 잘했던 거고. 이제 저만큼만 수능 보시면 돼요. 네. 쓸데없이 뭐 희망을 주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난 내 머리 좋은 머리 아니야. 난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너네도 처음 보는 거 나도 처음 보는 거 똑같이 던져주면 니들이 외우는 게 훨씬 빠를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요. 글쓴이의 관점. 현대사회에는 도처에 위험이 엄청 도사리고 있어요. 행복, 불행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몰랐던 사람들의 고통이라 그랬나? 고통도 의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는 오히려 이런 사회에서 연민이 요구되고 타인과 연대하는 모습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연대. 위에 건 연민. 아, 고대가 연대 가세요 하다가 얘기가 이렇게 나왔지. 하여튼 수다 떠는 거 엄청 좋아한다니까. 사회가 위험해지면 연민이 많아질 수 있어요. 그렇지. 불행에 당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동정으로 끝나는 연민도 가치는 있으나 진정한 연민은 연대까지 나아가야 한다. 2번도 맞는 얘기. 현대인은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한 경향이 있어요. 연민은 가까운 사람에게만 느끼는 거는 아니지. 연민은 동양과 서양에서 다르게 규정한다. 뭐 이런 얘기 딱히 있나? 그게 없죠. 2번 문제. 기억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 기억 뭐 있어요? 연민은 오히려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됩니다. 왜? 자연이 파괴되며 과거에보다 뭐 위험이 커졌어. 괜찮아. 행위 결과에 스스로 책임지지 않는 사람이 많아져서 연민이 필요해? 그건 아니지. 과거와는 다르게 모르는 사람들의 고통을 알게 됐어. 이해 관계가 예전보다 복잡해. 직장을 얻으면 잃는 사람이 있어. 이것도 4번하고 똑같은 이야기죠. 관계가 얽혀 있다. 그래서 답은 2번. 니은의 의미를 적절히 한 것은, 니은은 뭔데요? 앞에 입구 없는 성엔 출구도 없듯 그들은 성 바깥의 위험지대로 나가지 않는다. 단순하게 빵 던져주는 연민. 이거죠. 빵만 던져준다. 연대하지 않는다. 서로 저 사람들이랑 나랑 구분 지으려고 한다. 이러한 말 찾으려면 되겠네요. 몇 번 찾을까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말로만 연대를 외치고 고통을 나누려 하지 않으면 고통의 총합은 커진다? 이거 잠깐만요. 나머지 거 볼게요. 뒤를 모르겠어. 썩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타인과 직접 대면하여 마음 나누는 것을 피하면 그냥 얼굴 서로 맞대라? 그거는 아니지. 감성적 연민의 수준에 머물면, 그렇죠. 연민을 나눔으로써 나눈다. 연대함으로써 고통의 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은 줄어든다. 3번이 더 좋겠네. 적극적 연대를 통해 고통의 원인을 나가면 소극적이고 자족적인 연민의 단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아니야. 소극적이고 자족적인 연민의 단계에서 벗어나야 나서 적극적 연대로 나가야 되는 거죠. 순서가 다르네요. 사적 영역에 타인이 들어오는 걸 허용하지 않으면 타인의 고통에 연민을 느낄 가능성은 사라진다? 아니요. 오히려 더 많아진다고 했어요. 현대사회에서. 틀린 거. 2번. 말로만 연대하면 고통은 점점 더 많아지고 커집니다. 그 얘기는 아니지. 그래서 3번이 제일 좋겠네요. 오케이. 됐고.